그래서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거. 종료. 자,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 직면한 바이든, 미국 국무부 FMF 사용 검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피했죠. 일단은 임시 예산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임시 예산안이 아니죠. 예산안, 내년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45일 연장됐어요. 그래서 11월 17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 이제 11월 달에 다시 한번 미국이 셧다운 된다 안 된다 이제 서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원래 이번에 바이든이 24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32조 5천억. 그리고 여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우리 전쟁하고 힘들어하는데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자. 이 지원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에는 뭐가 빠졌냐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자. 요거 돈이. 지원금이. 이해되셨나요? 지원금이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1월 달에도 만약에 임시 예산안이 끝나고 이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은 너네 삭감해. 예산이 너무 많아. 민주당은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서로 타협을 봐야 되고 그 중간에서 조율을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좀 쉽다? 아니면 어렵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금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러다 보니까 FMF라고 이게 해외 군사 금융 지원이라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여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일단은 미국 국방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FMF를 뭐 누구한테 전달해. 그러면 그 국가는 어떤 식으로 무상자금을 받건 무상자금을 지원받던가 아니면 그 국가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줘. 그래서 그 돈으로 뭐를 사요? 미국산 무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산 무기 파는 거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싸게 대출해주고. 그 프로그램이 FMF인데 이게 저번 10일날 대만한테 중국이랑 막 요새 막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해줘야지 또 대만한테 1082억 원 군사장비 이전을 또 승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한테는 뭐를 받았을까? 대만한테는 TSMC 받아야지. 중국 치려면 어떻게 해요? TSMC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 중국을 치지. 이런 식으로 쭉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한테는 8천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한 1080억 정도, 한 1100억 정도 되겠네요. 군사장비 이전 딱 승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공화당 얘네들이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주네? 열받아서 FMF 국무부가 운영하는 거 군사지원 프로그램 돌려. 그래서 국방예산 국방예산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젤렌스키 EPC 정상인이 나와가지고 막 울죠. 우리 이렇게 안 도와주면은 러시아 힘 키워주는 거고 러시아가 5년 내에 또 다른 국가 침투할 수도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싸우죠. 합성해가면서. 일론 머스크랑 그 우크라이나랑 처음에 사이가 좋았어요. 처음에 딱 전쟁 터졌을 때 스타링크였나 무튼 지네가 운영하는 이제 기업의 그 기술력을 우크라이나한테 이전을 해줬어.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그때는 야 역시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다. 너무 좋아했어. 스타링크 맞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쩔 수 없어. 공화 쪽이죠. 공화 쪽이다 보니까 공화 쪽에 이런 스피커 역할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돈 달라고 돈 요구한다고.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민주당도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해서도
규제 때리고 이제 안 좋게 하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는 장사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돈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뭐 미술가랑 또 막 정치인이랑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또 얼굴 합성해가지고 또 막 트위터로 싸우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너가 지금 죽어가는 우크라이나를 욕하려고 트위터를 인수했냐, 그러려고 인수했냐, 막 이런 얘기하고. 전 세계 스타링크 선전 충분히 한 후에 스타링크 비용 요구했죠. 맞아. 어찌 보면은 뭐 장사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실직을 했죠. 자리를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는 얘기가 뭐냐면, 야, 임시 하원 의장 자리에 트럼프를 넣어라. 차라리 트럼프를 앉혀놓고 내년 대선 때 다시 나가면 되지 않냐. 임시로 앉혀놓고. 그럴 정도로 지금 막 누가 자리에 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트럼프를 앉으라고 했겠어. 물론 트럼프는 맡겨주면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죠. 여태껏 하원 의장이 그 현직 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할 생각 없습니다. 대선 해야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그 케빈 메카시를 끌어냈던 분들도 누구냐면은 강경파 중에 한 분인데 이분들이 한 8분 정도 된다 그래요. 트럼프의 아이들. 이분이 축출을 했어. 예산안 마음에 안 든다고. 임시 예산안 너네 민주당한테 이렇게 해줘? 마음에 안 들어 축출을 했는데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지원금 긍정적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코인이슈는 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를 돌린다? FMF 요거 군사 지원 프로그램 이거 돌린다고 얘기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금융 프로그램들, 무기 지원 프로그램들, 이게 힘들어지면 앞으로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EU도 이번에 그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프랑스랑 독일이랑. 미국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불가능해진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조금 불리한 계약이라도 전쟁 종료 나올 가능성 높아져요.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러우 전쟁의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언제 종료하는 시점이 가장 좋냐면 추울 때, 원유 수요량이 많을 때, 에너지 가격이 비쌀 때. 근데 뭐 지금 하는 거 오펙 플러스나 이런 애들 하는 얘기들 보면은 굳이 겨울 아니어도 공급을 줄여가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가격이 비쌀 때. 그래야 자기가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유 가격 비싸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조달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러우 전쟁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빠르면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만약에 내년에 딱 된다? 그러면 우리 미리 배웠죠? 1년 전부터. 우리가 배웠던 게 나오는구나. 지금 지원이 힘들어지니까 서로 이렇게 빨리 조기 합의해서 종료를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든 정부한테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시나리오가. 바이든한테는. 대선 몇 개월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료했어. 바이든 마이크 딱 올려놓고 공식 석상에 나와서 어떤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을 종료시켰다. 잠식시켰다. 표몰이를 할 수 있겠죠.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보안관. 중재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전쟁을 멈추게 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힘이 없어. 싸우라면 싸우고, 뭐 승리하라면 승리하는 거고, 패배하라면 패배하는 거고. 그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표몰이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전쟁이 종료된다, 해소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당연히 이전보다 가격 안정화되겠죠. 가격 빠질 겁니다. 그리고 식량, 알루미늄, 얘네 가격들, 원자재들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미 금리 인하는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해서 최종 금리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다, 이때까지 러우 전쟁 끝난다,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죠. 시발탄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떨어지는데 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러우 전쟁 종료 이 시그널이 터진다? 그러면 채권, 주식,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끼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때가 쏘는 출발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쏘는 출발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 러우 전쟁 종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